자, 다 찾으셨죠? 1번. 우리 명상의 목표는 무아. 무아예요, 무아.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자유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다 결국은 이 무아에서 파생되는 어떤 것이죠. 자꾸 이제 명상을 우리가 하면서 명상의 길에서 뭔가 이제 복잡해지면 안 되고, 자꾸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복잡한 건 진리가 아니죠. 뭐를 관통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명상을 관통하는 무엇은 무아입니다. 무아. 이게 우리의 목표죠. 그럼 좀 정리가 되죠? 예. 그리고 그 목표, 무아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삿띠를 하는 거죠. 삿띠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명상의 그 도정에서 나는 마음 챙김을 계속 일상에서 이어가는 게 1차 목표다. 뭐 그건 좋죠. 그러나 삿띠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죠. 아, 최종 목표인 무아에 이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표와 수단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거는 우리 명상이 아닌 거예요. 2번. 일상생활 중에 삿띠를 이어갈 때 오히려 명상의 진가를 알게 된다. 명상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건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것도 좋지만 오히려 일상생활 중에 삿띠를 이어갈 때 더 통찰의 기회를 많이 맞닥뜨리게 되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으란 얘기예요. 우리 저희 때는 한 반에 고등학교 때 60명씩 돼가지고 다 이제 세대가 다르시니까 초등학교 때는 막 70명씩 되고 이랬어요. 근데 되게 공부 안 하는 놈들이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선생님의 시야에 벗어나서 공부를 할 의욕이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 좀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정신 차려야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뭔가 배워가죠. 우리가 사띠 명상가로서 이제 이게 배움의 과정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사띠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뭔가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일상생활 중에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네, 딴 생각하지 말고 어영부영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상생활 중에 변화무쌍한 그 중에서 계속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더 배울 거리가 많겠지. 그죠? 3번. 인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명상도 미디어다. 이건 그야말로 제가 지어낸 말인데, 마셜 맥루한이라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있죠. 미디어 학자. 그 사람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 있습니다. 꼭 그 대학생들 이제 입학생들한테 권장도서 뭐 100권 이러면 꼭 들어가는 책인데 벌써 한 5, 60년이 넘은 책 같은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Understanding Media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의 확장이에요. 모든 것들. 자동차도 미디어고, 망원경도 미디어고, 전화기도 당연히 미디어고, 모든 것. 인간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건 다 미디어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정의에 따르면 명상도 우리의 어떤 영역을 확장해 준다는 점에서 미디어죠. 틀림없이. 그러나 확장하는 방식이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데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틀림없이 확장이죠. 그러니까 미디어예요.
4번 성인들의 말씀을 배울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에 젖어들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뭐 어디 그리스 고전에 나왔던 얘기인지 하여튼 어느 책에서 읽은 아주 그 감명 깊은 문장인데, 성인들의 말씀, 뭐 붓다를 비롯한 성인들의 말씀을 배울 게 아니라, 배운다고 하는 건 벌써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양분화되죠. 그게 아니라 배움이라고 하는 건 그 수단일 뿐, 결국 역시 그 목표는 그 성인들의 정신에 젖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붓다의 말씀에 따라서 명상을 합니까? 사띠라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간상은 누구예요? 붓다죠. 붓다. 고타마시타타.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거지. 5번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된다. 이것도 참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모든 통찰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왜 그동안 그걸 몰랐을까? 라는 느낌이 올 때 그걸 우리가 통찰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쟁이 영어로 war죠. war.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투에서 이겨야 되죠. 컴뱃. 전투에서 이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일종의 각계전투죠. 그래서 사띠라는 점, 사띠 명상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띠가 그 순간에 있으면 윈, 사띠가 없으면 루즈, 패예요, 패. 아주 간명합니다. 그보다 단순할 수 없죠. 계속 우리가 순간순간의 전투에서 사띠를 챙김으로 해서 계속 이기고 하면 전쟁의 승리는 그 결과물로 오는 거지. 나한테 와지는 거지. 내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6번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고 겸손해진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거꾸로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팔자대로 살 놈은 살아. 막 살아도 돼. 그러니까 지 명대로 죽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반지혜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겠죠. 조심스럽다는 건 겸손함의 다른 표현이죠.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고 겸손해진다. 그래서 7번 겸손은 언제나 친절함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렇죠? 친절함은 겸손의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명상가는, 훌륭한 사띠 명상가는 예외 없이 언제나 친절해집니다. 내가 훌륭한 사띠 명상가라고 하면서 친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훌륭한 명상가가 아닌 거죠. 8번 사띠는 기본적으로 포용적이므로 리셉티브죠. 그 자체로 자해명상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존 카바진의 우리가 자해명상이라는 챕터를 읽고 있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띠를 흔히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데가 있죠. 마치 사띠는 없는 마음챙김, 알아차림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짜내가지고 밖에 있는 대상을 포착해내는 것. 꼭 해내야 되는 의무적인 것.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안 되는 마음챙김을 막 억지로 막 이어가려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겠지. 배타적이 되고, 성마르고.
그런 인간상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인간상은 전혀 아니죠. 사띠를 잘못하는 거예요. 사띠는 기본적으로 수용적이야, 수용적. 수동적인 사띠가 돼야 돼.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이미 그 자체로 푸근한 자해 명상의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띠와 자해 명상이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상보적이다, 보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띠를 하면서 자해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사띠라면 그 자체가 자해 명상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띠 명상가라면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이준 선생님,